찰스 벤 라이퍼의 메시지.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최근 우혈성 신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의사는 제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인생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즐겨 읽었던 여러분의 뉴스레터가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죽기 전에 85년 동안 말더듬증에 대해 배운 것을 다른 말더듬증 환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천 명의 말더듬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많은 연구를 수행했으며 말더듬에 관한 여러 권의 책과 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저는 말더듬는 사람으로서 리듬러어 말하기, 긴장 완화하기, 천천히 말하기, 호흡하는 연습에서 정신분석과 최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치료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은 일시적으로 말더듬이 좋아졌지만 다시 재발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을 더듬었지만 마침내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말더듬이 너무 심하고 기괴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농장에서 청각장애인인 척하며 한 달 동안 일했던 위스콘신 주 라일랜더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한 달 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는 몇 마일을 걷다가 한 남자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 밭 근처에 쉬려고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곧 티모델 포드를 탄 한 노인이 제 옆에 차를 세우고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가 약간 머뭇거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말 더듬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저는 그 노인에게 엄지손가락으로 히치하이킹을 하자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는 저에게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젊은이, 어디로 가나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을 비틀고 몸을 뒤틀면서 말하려고 할 때 얼마나 더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터무니없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제 분노를 본 노인은 진정하게, 젊은이 진정해. 당신의 말 더듬는 걸 비웃는 게 아니야. 나도 평생 말 더듬이었고 너처럼 이상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늙고 피곤해서 스스로 싸우기 힘들어서 그냥 말이 새어나오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네.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말을 더듬지 않고 말하려고 애쓰고 피하고 숨기려고 애썼지만 결국 더 나빠진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노인은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이 모두 견딜 수 있는 말더듬의 방법. 너무 쉽고 편하게 말을 더듬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더듬어도 유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말 더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통찰이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너무 늙고 피곤해서 말을 더듬기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회피하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말을 더듬을 때마다 더 유창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적고 실패도 많았지만 부분적인 성공이라도 성공할 때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지금도 예전만큼 말을 더듬지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혀가 뒤엉킨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말더듬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창하게 말더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